4월의 첫날 아침 그리고 이번 주 첫 거래일 글로벌 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가 어제 쉬고 있는 일요일 날 저녁에 바로 중국의 재무부에서 발표된 건데요. 한번 내용 보실까요? 중국 재무부 관보입니다. 왜 꼭 일요일 날 이런 걸 내놓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중국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자, 미국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4월 1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가 붙을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당분간 유예해 주겠다고 발표했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 12월 달에도 원래 1월 1일부터 중국도 이제 미국과 똑같이 25% 보복 관세 개념으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려고 했던 관세를 3개월 미뤄줘서 이제 3개월이 다 끝난 시점인데 또 한 번 유예해 줬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4월 오늘 첫 거래일이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도 4월 달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는 뭐 고해 성사를 미리 했죠. 저도 자율공시에서 실적이 워낙에 안 좋을 거니까 각오해라 이런 공시는 진짜 처음 봤는데 그런 만큼 이제 그럼 1분기 실적 시즌에 증시가 부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지난 금융위기 때도 심지어 워낙에 실적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그 낮은 기대치만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도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해소다 이러고 결국 좋아했었다는 거죠. 그런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예상치, 그것도 아주 낮아져 있는 눈높이에만 맞추면 실적 호조라고 하는 상대평가의 시즌이 또 돌아왔다. 근데 팩트는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보시는 대로 다우 30개 구성 종목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개사가 실적 전망을 최근에 하향했고요. 그 평균 폭은 3%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렇게 부진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실적 기대감은 유효하다는 누가 봐도 좀 부자연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지난주에 저희 글로벌 탑뉴스에서 전해드렸었고 월가 인터뷰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연준 이사 물망에 오른 이 사람이 미국의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고 0.5%포인트를 한 방에 깎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원장 레리 커들로가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이사 후보 스티븐 무어에 동조를 해준 건데요. 이분도 역시 트럼프의 남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를 한 방에 내린다면은 당연히 연준의 독립성 차원에서 안 될 말이고요. 만약에 금리를 0.25%포인트씩 2번 내린다고 하면은 그건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페드와치에 나와 있는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돼 있는 올 연말까지 금리를 진짜 2번 내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부에서는 매파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인데요. 랜달 퀄스, 이 사람은 금리를 내리기는 무슨 내리냐.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필요성은 유효하다. 지금은 약간 시끄럽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말부터 올 초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앞두고 벌어졌던 어떤 혼란과 복잡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금리 인상 긴축 시기에 있어서 노멀 레인지 안에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중국으로 날라올까요? 환구15 주말판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4월 11일이죠.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제면에다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또 직거래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본인들도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만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지난 북미 회담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상당히 급한 입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네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더 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갑자기 북한 주민들이 지금도 현재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추가 제재는 당분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도대체 그럼 트럼프가 얘기했던 맥시멈 프레셔는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이미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뭐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주는 듯한 멘트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에서는 솔직히 조금 곱지 않은 시각이 있습니다. 최대 압박, 맥시멈 프레셔를 도대체 언제 줬느냐? 아니면 또 입으로만 하겠다는 거냐? 입으로 뭐 최대 압박이면은 뭐 심폐소생술도 아니고 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나라 IT 관련된 얘기인데 지난주에 애플 TV 플러스하고 같이 이제 공개된 게 애플 신용카드였는데요. 이 모양 한번 볼까요? 애플의 어떤 시그너처 컬러죠. 흰색에다가 요 사과, 한입 배음으로 사과를 같이 넣어놨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페이는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실제 지갑에 꽂을 수 있는 카드하고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두 개를 동시에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한 오마주가 지나치다 못해 삼성 카드까지 이제 부러웠나 봐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애플 제품 중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애플의 프로덕트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떨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현지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장 외국인들의 투심을 분석해보는 월가 인터뷰로 가겠습니다.